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이거 안 끄면 내 전화, 내 은행, 내 이름까지 몽땅 털립니다. 만약 어느 날 갑자기 핸드폰이 꺼지고 통장에 있던 돈 수천만 원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심정이 드시겠어요? 듣기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세훈입니다. 올해 63살이 되었고 서울 노원구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보안 분야에 몸담아 오랫동안 금융회사 정보보호부서에서 일했습니다. 퇴직한 지금도 가끔 지자체나 노인복지관에서 디지털 보안 교육을 하며 어르신들께 안전한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사실 저도 퇴직 후에는 조용히 지내고 싶었어요. 매일 아침 산책하고 커피 한잔하며 책 읽고 때로는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고요.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태가 터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가 이렇게까지 심각한지 여러분께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아닙니다. 제가 보안 전문가로서 보는 관점은 조금 더 다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번 공격은 국내 최대 통신사의 핵심 서버를 겨냥한 고도의 해킹이라는 점입니다. SK텔레콤은 그동안 국내에서 가장 강력한 보안 체계를 갖춘 통신사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랬던 SK텔레콤의 심장부, 바로 가입자 전화번호와 고유 식별번호 같은 유심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홈가입자 서버가 뚫렸습니다. 이 서버는 가입자 등록, 인증, 과금까지 모두 처리하는 정말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이곳이 뚫렸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과 전화번호 몇 개 새나간 정도가 아니라 국내 통신망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사안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사건은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통신사 정보 유출 사고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입니다. 유심 정보라고 하면 그냥 전화번호 인증용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심 정보가 유출되면 어떻게 악용될 수 있을까요? 복제폰, 흔히 대포폰이라고 부르는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같은 사기 수법에도 직접 연결됩니다. 특히 요즘 문제가 되는 심스와핑이라는 범죄도 가능합니다. 심스와핑이 뭐냐고요? 간단히 말해서 내 핸드폰 번호를 통째로 도둑맞는 겁니다. 상대방이 내 번호로 인증 문자를 받아 금융 앱이나 가상자산 계정까지 털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전화를 가로채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모든 온라인 자산이 위협받는 겁니다. 세 번째로 피해 규모와 범위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SK텔레콤 측은 주민등록번호나 은행 계좌 같은 민감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추가 해킹이 가능한지, 다른 개인정보와 연결되었을 가능성은 없는지 아직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도 비상대책반을 꾸려 전수조사에 들어갔지만 완전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 때문에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사고 인지와 신고 지연입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18일 오후 6시쯤 이상 징후를 포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신고는 이틀이 지난 20날 오후에야 이루어졌어요. 법적으로는 해킹 사실을 알게 된 지 24시간 안에 신고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고 대응 프로세스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객들에게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불안감만 키워버렸습니다. 투명성이 부족했던 것도 이번 사건이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이번 사태가 통신사 내부 문제를 넘어 국가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SK텔레콤의 해킹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삼성, 현대차, 한화, HD현대, 포스코 같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임원 수천 명이 급히 유심을 교체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금융기관에 추가 본인 인증 수단을 마련하라는 긴급 권고를 내렸습니다. 방위산업, 스마트폰 제조, 반도체 같은 국가 핵심 산업 분야도 초비상에 들어갔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내부 시스템 해킹 위험이 커진다면 기업 경쟁력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에서 볼 때 한국의 통신 인프라 신뢰도까지 하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이번 해킹 사건은 단순한 한 통신사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상, 금융 시스템, 나아가 국가 산업 경쟁력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강조드리는 겁니다. 혹시 나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왜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가 이렇게까지 심각한지 여러분께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아닙니다. 제가 보안 전문가로서 보는 관점은 조금 더 다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번 공격은 국내 최대 통신사의 핵심 서버를 겨냥한 고도의 해킹이라는 점입니다. SK텔레콤은 그동안 국내에서 가장 강력한 보안 체계를 갖춘 통신사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랬던 SK텔레콤의 심장부, 바로 가입자 전화번호와 고유 식별번호 같은 유심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홈가입자 서버가 뚫렸습니다. 이 서버는 가입자 등록, 인증, 과금까지 모두 처리하는 정말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이곳이 뚫렸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과 전화번호 몇 개 새나간 정도가 아니라 국내 통신망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사안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사건은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통신사 정보 유출 사고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입니다. 유심 정보라고 하면 그냥 전화번호 인증용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심 정보가 유출되면 어떻게 악용될 수 있을까요? 복제폰, 흔히 대포폰이라고 부르는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같은 사기 수법에도 직접 연결됩니다. 특히 요즘 문제가 되는 심스와핑이라는 범죄도 가능합니다. 심스와핑이 뭐냐고요? 간단히 말해서 내 핸드폰 번호를 통째로 도둑맞는 겁니다. 상대방이 내 번호로 인증 문자를 받아 금융 앱이나 가상자산 계정까지 털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전화를 가로채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모든 온라인 자산이 위협받는 겁니다. 세 번째로 피해 규모와 범위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SK텔레콤 측은 주민등록번호나 은행 계좌 같은 민감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추가 해킹이 가능한지, 다른 개인정보와 연결되었을 가능성은 없는지 아직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도 비상대책반을 꾸려 전수조사에 들어갔지만 완전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 때문에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사고 인지와 신고 지연입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18일 오후 6시쯤 이상 징후를 포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신고는 이틀이 지난 20날 오후에야 이루어졌어요. 법적으로는 해킹 사실을 알게 된 지 24시간 안에 신고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고 대응 프로세스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객들에게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불안감만 키워버렸습니다. 투명성이 부족했던 것도 이번 사건이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이번 사태가 통신사 내부 문제를 넘어 국가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SK텔레콤의 해킹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삼성, 현대차, 한화, HD현대,
포스코 같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임원 수천 명이 급히 유심을 교체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금융기관에 추가 본인 인증 수단을 마련하라는 긴급 권고를 내렸습니다. 방위산업, 스마트폰 제조, 반도체 같은 국가 핵심 산업 분야도 초비상에 들어갔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내부 시스템 해킹 위험이 커진다면 기업 경쟁력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에서 볼 때 한국의 통신 인프라 신뢰도까지 하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이번 해킹 사건은 단순한 한 통신사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상, 금융 시스템, 나아가 국가 산업 경쟁력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강조드리는 겁니다. 혹시 나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일 거라고 이름이나 전화번호 정도야 유출될 수도 있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각한 사건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저를 깜짝 놀라게 한 실제 사례를 접하게 되었죠. 부산에 사는 60살 넘은 남성분,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어씨라고 하겠습니다. 평소처럼 휴대폰을 사용하던 중 갑자기 핸드폰이 먹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 고장인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대리점을 찾아가서 확인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SK텔레콤 휴대폰이 해지되고 대신 KT 알뜰폰이 개통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누군가 어씨의 명의로 다른 통신 서비스를 개통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직후였습니다. 어씨의 은행 계좌에서 무려 5번에 걸쳐 총 5천만 원이 인출된 것을 확인한 겁니다. 핸드폰은 먹통, 계좌는 비어버린 상황.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씨는 바로 경찰서에 달려가 신고했고 은행에도 지급 정지를 요청했어요. 현재 사건은 조사 중이지만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사례를 들으면서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보안 전문가로서 이런 위험을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설마 했던 저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유심 교체입니다. 이번 해킹 사태는 유심 정보를 통해 2차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 유심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대리점에 바로 찾아가셨다가 큰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유심 무료 교체가 시작된 날에는 전국 대부분의 대리점 앞에 긴 줄이 늘어섰기 때문입니다. 어떤 곳은 1시간 이상을 서 있어야 했고 심지어 유심 칩이 모두 소진되어 허탈하게 돌아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구청 앞에 있는 SK텔레콤 대리점 앞에는 아침 일찍부터 어르신들이 길게 줄을 섰어요. 기다리는 동안 덥고 습한 날씨 탓에 몸이 힘드셨던지 한 어르신이 줄 서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급히 도와 구급차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대면 방문이 아니라 온라인 예약을 통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 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리점에 무작정 찾아가기 전에 꼭 온라인으로 예약하세요. 온라인으로 유심 무료 교체 예약을 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유심 무료 교체 예약 시스템을 검색하거나 티월드 홈페이지 첫 화면에 있는 예약 배너를 클릭하면 됩니다. 예약 신청은 본인 인증을 거쳐 진행됩니다. 본인 인증은 휴대폰 인증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전화번호, 그리고 간단한 보안 문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교체를 희망하는 매장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약이 완료되면 신청한 매장의 번호로 예약 확인 문자가 발송되고 이후에 구체적인 방문 날짜와 매장명, 매장 주소가 담긴 안내 문자가 따로 전송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약한 순서대로 교체 날짜가 정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심 교체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예약 사이트 접속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대기 인원이 수천 명씩 쌓여 있어서 한참을 기다려야 하거나 아예 서버가 먹통이 되어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낮 시간대에는 신청자가 몰려 접속 자체가 거의 힘든 경우도 있어서 이럴 때는 사람이 조금 적은 새벽 시간이나 이른 아침에 다시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약 문자를 받은 후 매장에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과 함께 예약 확인 문자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실물 유심을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현재 유심 재고가 남아있는 매장만 골라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유심이 없는 대리점에서 몇 시간씩 허탕을 칠 걱정이 없습니다. 이는 특히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장시간 기다리기 힘드신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약 화면에는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링크도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심 교체를 예약하는 동시에 유심 복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유심 보호 기능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배려해 둔 것입니다. 아직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기회를 통해 꼭 함께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유심 보호 서비스는 한번 설정해 두면 다른 사람이 몰래 내 유심을 옮겨 사용하려 해도 자동으로 차단해 주는 기능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범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지 마세요. 무작정 방문하지 마세요. 그리고 온라인 예약도 포기하지 말고 여러 번 시도하세요. 빠르게 예약하고 예약 확정 문자를 받은 후에야 매장에 방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변에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부모님이나 친척분이 계시다면 예약을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작은 관심과 도움이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빠른 대응과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해 나갑시다. 지금 상황에서 당장 유심칩을 교체하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도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 꼭 필요한 대처법 3가지를 쉽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제가 설명한 것은 유심 보호 설정이었습니다. 핸드폰에 들어있는 작은 칩, 이 유심이야말로 여러분의 신분증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핸드폰 하나로 은행 일도 보고 공공기관 인증도 하고 쇼핑도 하고 심지어 건강보험 앱까지 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출입증이 바로 이 유심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유심 보호 설정을 하면 내 유심 칩을 다른 핸드폰에 꽂아서 사용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내 유심을 훔쳐서 다른 폰에 꽂으려고 하면 통신사 서버에서 이 유심은 등록된 기기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하고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설정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SK텔레콤을 쓰신다면 T월드 앱을 켜고 유심 변경 차단이라는 메뉴를 찾아 활성화하시면 됩니다. KT는 마이 KT 앱, LG U+는 LG U+ 앱에서 USIM 보호나 기기 변경 차단 항목을 찾으면 됩니다. 설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강의장에서 핸드폰 화면을 직접 띄워놓고 하나하나 따라하게 도와드리자 처음엔 갸우뚱하시던 어르신들도 점점 자신감을 얻으셨어요. 그 다음으로 설명한 것은 명예 도용 방지 설정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패스 앱을 깔아야 한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주저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풀어 설명했습니다. 패스 앱은 여러분 신분증을 온라인으로 잠가주는 열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패스 앱을 설치하고 명예 도용 방지 서비스를 켜두시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 이름으로 새로 휴대폰을 만들거나 기존 번호를 바꾸는 걸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 몰래 내 이름으로 다른 핸드폰을 만들려고 해도 통신사 시스템이 막아서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설정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패스 앱을 설치한 다음 메인 화면에서 명예 도용 방지 항목을 찾아 들어가 가입 제한 설정을 켜면 됩니다. 이때도 제가 젊은 자원봉사자들과 조를 짜서 어르신들 핸드폰을 하나하나 직접 도와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런 건 우리 같은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니까 살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설명드렸어요. 이 설정 하나만 해두어도 내 이름으로 허락 없이 어떤 통신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이 노인 명의로 대포폰을 만들려 할 때 이 기능이 큰 벽이 되어 막아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것은 번호 도용 차단 서비스입니다. 스미싱 문자, 보이스피싱 전화를 미리 걸러주는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사기 수법이 점점 정교해져서 문자 한 통 잘못 열었다가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번호 도용 차단 서비스는 각 통신사 앱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한번 신청해두면 누군가 내 번호를 이용해 이상한 문자를 보내거나 내 번호를 사칭해서 전화를 걸려고 할 때 사전에 차단해 줍니다. 특히 스미싱 문자는 클릭만 해도 악성 앱이 깔리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 가입은 필수입니다. 설정 방법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키월드 앱, 마이KT 앱, LG U+ 앱에 들어가 스미싱 문자 차단 또는 번호 도용 차단 항목을 찾아 신청 버튼만 누르면 끝입니다. 가입비나 유지비는 대부분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설정하고 나면 핸드폰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융 피해 가능성을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유심 보호로 핸드폰 번호를 지키고 패스 앱 명예 도용 방지로 신분을 지키고 번호 도용 차단 서비스로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3중 방어막을 치는 셈입니다. 강의가 끝날 무렵 처음에는 불안하고 답답한 표정이었던 어르신들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정보는 복잡한 전문 용어가 아니라 쉬운 말로 풀어 전하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사고도 막을 수 있다는 것도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이런 기회를 만들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지식을 전하려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조금 더 안전하고 든든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가지고 계신 핸드폰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또 한 가지,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꼭 이런 정보를 전해주세요. 유심 보호 설정했어? 패스 앱 설치했어? 이렇게 한마디씩 챙겨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안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저도 이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건강 관리하듯 스마트폰 보안도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걸 말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에는 실제로 제가 도와드렸던 어르신들의 사례와 작은 실천이 얼마나 큰 사고를 막아줄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귀 기울여 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지키는 안전한 노후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